만일 친환경 농약을 만들어 친다면 어떤 성분이 어떻게 대상물에 도달하여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알고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서로 농약방에 가서 사서 치더라도 대략적인 상식을 갖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즉, 작용 기작을 상식적으로 대략 아는 것이죠. 농약의 작용 기작이란 한마디로 짧게 말하면 작용 방식,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농약이 첫째 어떤 대상에게, 둘째 어떻게 도달하여, 셋째 병균이나 해충이 어떤 부분에, 네 번째 어떤 성분이, 다섯 번째 어떻게 영향을 끼쳐 방제가 되느냐고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 첫째인 어떤 대상을 목표로 하는가, 주로 병균과 해충을 대상으로 하지만 때로는 잡초가, 때로는 농작물이, 때로는 농약 자체가 될 수 있습니다. 병균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모두 알다시피 살균제이고, 해충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살충제, 잡초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제초제, 농작물 자체가 대상이 되는 것은 생장조정제, 농약 자체가 대상이 되는 것은 전착제와 같은 보조제이겠죠. 이것도 세부적으로 나누면 병균 중에서도 곰팡이 종류인 진균, 또 박테리아인 세균으로 나눌 수 있고, 해충도, 곤충도, 또 거미류나 선충류도 있습니다. 둘째로 도달하는 방법은 작물의 잎이나 열매에 묻히게 하게 하느냐, 잎을 뚫고 작물 속에 들어가야 하는가, 병균이나 해충 몸에 묻히기만 해도 되느냐, 아니면 몸속까지 뚫고 들어가야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살균제 중에서도 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보호살균제는 잎이나 줄기, 또 열매에 고루 도포되어 오래도록 묻어 있어야 곰팡이나 세균을 방어합니다. 병균을 죽이는 기능을 하지 않은 한 작물 속에 들어가기보다 잎에 단단히 묻어 있는 것이 효과적이겠죠. 또 살충제 중에서도 나방류와 같이 완전 변태곤충과 불완전 변태를 하는 메뚜기류는 저작구를 가지고 있으니 먹어서 죽게 하려면 표면에 진하게 묻어 있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와는 다르게 진드물이나 응애 같은 해충은 모기처럼 침을 빨아박아 먹으니 농약 성분이 소화기관을 통해 흡수시키기 위해서는 작물 속에 침투되어 있어야 하겠죠. 다시 말해 즙액을 빨아먹으니 즙액 속에 농약 성분이 들어있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병균이나 해충의 몸속을 침투하여 바로 신경 전달 체계를 통해 작물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는 곤충의 두꺼운 각질층을 뚫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해충 중에는 완전 변태를 하는 나방 애벌레처럼 피부가 말랑말랑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불완전 변태를 하는 해충은 두꺼운 각질로 덮여 있습니다. 피부를 뚫고 약 효과를 발휘되자면 그런 기능을 가져야겠죠. 네 번째로는 어떤 성분이 병균이나 해충에게, 또 제초제 같으면 잡초에, 생장조정제 같으면 작물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가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농부나 소비자가 관심을 갖는 것은 살균제와 살충제이고 다음은 제초제일 것입니다. 특히 농약이 처음 만들어질 때 맹독성, 고독성도 문제였지만 작물이나 인체에 잔류하는 것이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농약이 입으로 들어가든 피부를 뚫고 들어가든 아니면 호흡기를 통해 들어가든 들어간 농약이 병균이나 해충에 어떤 영향을 끼쳐 죽게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지금까지는 모든 생명체가 작용 범위에 들었지만 앞으로는 사람이나 가축 등 포유류 또 어류 등에는 작용 원리가 해당되지 않는 쪽으로 연구 개발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살충제 같으면 주로 곤충을 대상으로 하니 변태를 막거나 허물을 벗지 못하게 하거나 각지층을 파괴하거나 산란을 방해하는 등의 쪽으로 개발을 하여 다른 생물에게는 피해를 줄이는 쪽으로 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얘기 드린 내용은 주로 살균제와 살충제의 작용 기작의 전문 용어로 된 내용을 손바닥 농부가 아는 만큼 소화한 대로 정리해 본 것입니다. 물론 스치듯이 주마강산식으로 알아본 내용이고 아는 만큼 농약을 사용하는 데 이용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다음 내용은 모르고는 농약을 쳐도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같은 약을 덧붙이면 칠수록
약의 효과를 기대만큼 볼 수 없다는 점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방주사를 맞는 것처럼 어떤 약에 살아남은 놈이 그 약에 대해서는 내성을 갖는다는 점입니다. 이런 내성 문제는 병균이나 해충, 심지어 잡초에게도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새로운 농약을 자꾸 개발하는 방법입니다. 생전 겪어보지 못한 방법과 성분으로 잡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농약 하나 개발하는데 때로는 1000억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고 기간도 4, 5년씩이나 소요된다고 하는데 더구나 새로운 성분 농약은 더 힘들 것입니다. 차선책은 약을 바꿔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들도 자식을 키울 때 야단이나 칭찬을 해도 같은 방법을 오래 사용하면 효과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한 예를 들면 고추밭에 진두물이 만연되어 농약방에 들러 화수타기는 약이 잘 뜬다고 해서 사와서 쳤더니 다 죽지 않고 살아있는 놈들이 보였습니다. 내성 문제도 있고 효과도 의심스러워서 농약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농약방을 찾아가니 이게 잘 뜬다고 내어주는 것이 바로 명쾌탈입니다. 이름 그대로 진드물이 명쾌하게 방지되는 줄 알고 쳤는데 효과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두 번째 농약방에서 전혀 약효가 없는 약을 준 게 아닙니다. 결국 같은 약을 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처음 친 화이트하게 이미 내성을 갖고 있던 진드물이 거듭되는 약에 내성을 더 갖게 된 것입니다. 일부러 다른 약을 구해 쳤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치는 많은 농약이 외국 글로벌 회사에서 만들어 그 원액을 사서 농도를 맞추고 기타 보조제들을 혼합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름도 호감이 가도록 바꾸고 팝니다. 그 원액을 어느 한 회사만 사오는 게 아니겠죠. 그러니 이 회사는 이 이름을, 저 회사는 저 이름을 붙이니 우리 농민들은 다른 약인 줄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앞에 두 약은 피레스테로이드계 약으로 분명히 알파사이퍼메트릴이라는 것으로 지금의 분류기작으로 말하면 살충제 3A에 속하는 접촉독 소화중독으로 방지하는 똑같은 농약입니다. 이런 경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특별한 제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나온 것이 사용 목적별로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 생장조정제, 보조제 등으로 나누고 또 세부적으로는 작용기작별로 정리해 놓으면 농민들이 이용하기 쉽겠죠. 같은 번호만 피하면 되니까. 마치 우편번호 같은 이 분류제도는 비단 우리나라만 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기작의 분류기호가 바뀔까봐 살균제는 가나다라, 살충제는 1, 2, 3, 4, 제초제는 ABCD로 대분류하고 다음에 가1, 가2, 1A, 1B, C1, C2 등으로 세분화했습니다. 약을 살 때는 농약병이나 포장지의 왼쪽 상단에 표시된 작용기작을 보고 서로 다른 것을 선택해 쳐야겠죠. 그것도 첫머리 대분류가 다른 것이 좋고요. 그것이 여의치 못하면 뒤의 소분류 기호라도 다른 것을 치면 다소나마 낫겠죠. 이때까지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다 흘리더라도 농약을 살 때 이 기작번호 꼭 보고 사야 합니다. 그리고 농약을 사오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농약 현황표를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별로 따로 작용기작과 농약 이름명으로 작성해 두었다가 그 농약을 다 썼으면 삭제해 나가는 현황표를 활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농약 보관함을 들여다보면 같은 약이 반복되는 약 수없이 나오게 됩니다. 앞에 나온 예처럼 상표는 다르더라도 분명과 성분은 같은 약이